안녕하십니까, 김종래입니다. 8월 20일 김종래 TV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요새 국민의힘의 이준석 대표하고 이 원희룡 전 제주지사, 이번엔 대권에 도전하고 있는 사람인데요. 이 둘 사이에 아주 갈등이 좀 시끌시끌하죠. 지금은 조금은 잠잠해졌습니다만 그 여지는 오래 갈 것 같습니다. 이준석 대표가 원희룡 전 지사에게 통화를 하면서 저거 곧 정리된다고 했다는 발언을 했다는데, 여기서 이 저거라는 게 뭐냐? 그게 윤석열 검찰총장이냐, 아니면 당내 갈등을 얘기하는 거냐를 놓고서 이렇게 둘이 공방을 벌이고 있는 겁니다. 이런 내용으로 이제 원희룡 지사가 어쩌어쩌는 경로를 거쳐서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다시 한번 주장한 겁니다. 그 전에 주장한 거를. 그랬더니 이준석 대표가 그냥 딱하다 그 한마디로 일축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원희룡 전 지사가 이 대표가 자신이 잘못을 사실상 인정한 것으로 생각한다 라고 해서 일단 더 이상 대응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파문이 좀 겉으로는 가라앉는 모습입니다. 근데 두 사람 사이에 앙금이 완전히 해소됐는지 그것도 의문이지만, 이와 유사한 일이 다른 걸 계기로 해서 폭발할지 이것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 파문을 보면서요, 사실은 굉장히 우울하고 착잡하고 경우에 따라서 짜증까지 났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러실 거라고 믿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정치권을 떠나서 제 주변에 있는 지인들이나 이런 사람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이제 원희룡 전 지사라든가 이준석 대표 같은 사람들이 주변에 있다면 나는 건 통하고 뭐고 대화를 하고 싶지 않다. 아니, 질려서 더 이상 상대하고 싶지 않다는 의견들이 많습니다. 지난 6월 말에요, 이준석 대표가 된 지 얼마 안 돼갖고 제주도를 찾았는데, 그때는 원희룡 전 지사하고 전동 킥보드를 함께 타고 다니면서 사진도 나오고 아주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연출했습니다. 이랬던 사람이 두 달도 채 안 돼서 거의 왼수가 되다시피 치고받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더 볼썽사나운 거는, 이준석 대표는 36세로서 MZ세대의 우상입니다. 그렇게 그 힘으로 대표가 된 겁니다. 또 원희룡 전 지사는 이제 나이가 아주 적은 건 아니지만 정치권에서는 그래도 그렇게 아주 나이가 많지 않은 57세입니다. 그리고 대권 주자입니다. 그리고 또 원희룡 전 지사는 한때 남원정, 남경필, 원희룡, 정병국 이 세 사람 이렇게 불리면서 보수 세력 내에서는 개혁 성향의 소장파로서 각광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이렇게 그래도 다른 사람에 비해서는 뭔가 참진성이고 개혁성을 갖고 있는 이 두 사람이 요 며칠 사이에 통화 때문에 두 번이나 당내 갈등을 일으키는 한 가운데 있었습니다. 노선이라든지 본질적인 문제를 놓고 싸우는 게 아니라 통화, 그것도 사적인 대화, 그 내용을 놓고 남에게 발설을 하고 내용이 맞느니 틀리느니 다투는 거, 이런 사람들이 정권을 잡으면 무슨 일이 벌어질지 참 겁이 나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걸 정치라고 일단 생각하지 말고 일상생활이라고 생각하면은, 여러분들은 이준석 대표하고 원희룡 지사 중에서 다 피하고 싶다는데 그 중에 특히 피하고 싶으면 누굴 더 피하고 싶습니까?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원희룡 전 지사를 상대하고 대화하고 통화하기가 더 무섭고 싫을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이준석 대표의 녹음한 게 싫으냐, 녹음이라는 행위를 한 게 싫으냐, 원희룡 전 지사의 고자질이나 폭로, 이것이 싫으냐, 이 두 가지 문제입니다. 녹음한 게 싫으냐, 남하고 얘기한 걸 어디 가서 발설하고 고자질하고 하는 게 싫으냐. 저는 후자가 더 싫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달리 보면은요, 이준석 대표는 말이 많아서 생긴 문제고, 원희룡 지사의 경우는 입이 가볍어서, 입이 싸서 생긴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말 많은 사람이 싫으냐, 입이 싼 사람이 싫으냐의 문제인데, 저는 후자가 더 무섭고 두려울 것 같습니다. 이건요, 친구 사이라든가 또는 직장의 상사나 선후배 간의 문제라든가, 아니면 부부 간의 관계라든가, 아니면 제가 이제 예를 들면 자식이 있는데, 아들이 있는데, 아들이 결혼했을 때 이
그 새로 들어온 며느리하고 사이에도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보면 될 겁니다. 이거 말 많은 사람이 싫으냐, 입이 싼 사람이 싫으냐, 말했다면 톡 남한테 얘기하는 거. 이거 이렇게 되면 저는 무서워서 속마음을 털어놓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누구하고 얘기했는데 그 얘기 제하고 아무 얘기도 없이 쪼르르 남한테 그 사람한테 여기 속에 거론된 사람한테 야, 제가 그러는데 당신 이렇게 얘기하더라. 그 시어머니하고 며느리 사이도 아마 이럴 겁니다. 근데 이것이 정치 영역으로 들어오면 정말 싫을 것 같습니다. 아무리 대의명분이 옳다 하더라도 대의명분이 옳은지 안 그런지도 따져봐야 되지만 인간적인 행태가 이렇게 돼서는 나는 그 설득력을 지니기가 어렵다고 봅니다. 사적 통화, 사적으로 나눈 대화를 일방적으로 저렇게 대놓고 슬며시 흘리는 것도 아니고 이 사람이 이렇게 말했다고 다 공개적으로 얘기해버리는 거. 이런 경우는 정치권에서는 거의 처음 봅니다. 흘려서 문제가 되는 수는 있습니다. 둘이 대화를 나눴는데 A는 이렇게 얘기했고 B는 이렇게 얘기했다고 흘려서 언론에 보도되는 거 하고 내가 통화했는데 제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내가 공개하는 거하고 좀 다르지 않는가. 하물며 대권 주자라는 사람이나 이걸 해야 될 일인지 모르겠어요. 예를 들면요. 그런 사람이 대통령이 됐다고 치면 이럴 겁니다. 당대표나 장관 등하고 통화한 후에 국민 여러분 저 사람이 이렇게 말했대요라고 이거 언론이나 국민에게 고지하면 그게 나라꼴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면요. 원희룡 전 지사는 고자질이 이번 이준석 대표하고 했던 그거 뭐 금방 정리된다고 할 때 그것이 윤석열 전 총장을 얘기하느냐 안 하느냐 이 문제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그는요. 당 경선준비위원회가 마련한 쪽방총 주자들의 자원봉사 프로그램 이때 이제 몇 명 안 나오기도 했고 누구는 나오기도 했는데 이제 여기서 윤석열 총장이 거기에 참여를 안 했습니다. 그게 논란을 빚었던 와중인데 윤석열 총장 측에서 여기 누구냐면은 권성동 의원을 얘기합니다. 그분이 나한테 전화를 해갖고 일정 보이콧하자고 제의했었다라고 이준석 쪽에 알렸어요. 그리고서 불참한 윤석열 총장을 비판을 했습니다. 이것도 이게 누가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나한테 이렇게 하자고 했다고 흘린 겁니다. 그런데 그 후에 이런 일이 있어서 시끌시끌 했는데 그 다음에 윤석열 캠프에 있는 정무실장인 신지호 전 의원이 라디오에 나가서 이준석 대표를 겨냥해서 탄핵 운운이라고 오해받을 만한 발언을 했기 때문에 이준석 대표가 이제 벌컥 화가 난 겁니다. 그걸 진화하려고 윤석열 총장이 전화를 했는데 이때 이준석 대표가 녹음을 한 겁니다. 나중에 설명드리겠으면 이건 자동 녹음된 건데 그래 놓고 이준석 대표 측에서 녹취록이 나왔는데 공개했느냐 안 했느냐 고 굉장히 시끄러웠습니다. 이 녹취록이 공개됐냐는 것도 이제 이준석 대표는 설명이 다른데 이건 조금 이따 말씀드리려 하고 우선 이렇게 해서 논란이 그런 대로 이제 가라앉고 있는데 이번에 원희룡 지사가 또 나선 겁니다. 자, 이렇게 대화한 것이 녹음이 돼갖고 이게 녹취록이 흘러나왔다. 그런데 이번에는 이제 원희룡 지사가 뭐라고 또 들고 나왔는 거 아니? 이준석 대표하고 통화하는 중에 아까 말씀대로 그거 정리된다고 한 발언을 폭로한 겁니다. 한 번은 이준석 편에 들어서 윤석열 총장을 비판하더니 며칠 사이에 아마 몇 시간 후쯤 될 겁니다. 아마 하루나 이틀 지나서 갑자기 돌변해서 이제 이준석 대표를 비판하면서 고자질을 한 겁니다. 거기다 또 하나는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원희룡 지사는 이준석 대표가 윤석열 전 총장은 토론에 2번 하면 버티지 못한다 라고 발언하고도 또 공개를 해버렸어요. 자, 다시 정리하면요. 첫 번째는 윤석열 총장 측에서 권성동 의원이 쪽방총 프로그램에 참석하지 말자고 하는 전화가 왔었다는 걸 원희룡 지사가 공개를 했고 두 번째는 그 윤석열 총장을 이준석 대표가 폄하했다고 폭로를 한 겁니다. 그리고 첫째와 둘째 사이에는 아까 말씀드린 그 탄핵 뭐 이러고 이제 거기에 따른 녹취록 파문이 있었습니다. 이 녹취록은 이준석 대표가 윤석열 총장하고 나눴다는 대화의 녹취록 표입니다. 이 모두가 통화로 이루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사적인 대화를 일방적으로 공개를 한 겁니다. 일방적으로. 저희는 저기서 이준석 대표가 잘했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제가 여동안 며칠 동안 처음에는 이준석 대표를 긍정적으로 봤지만 이런 점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는 방송을 몇 번을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준석 대표는 비판받을 부분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근데 자세히 이번 일만 들여다보고 곰곰이 따져보면요. 이준석 대표는 윤석열 총장과 통화한 것이 자동적으로 녹음됐습니다. 오늘 조선일보에서 인터뷰를 보니까 녹음 기능이 자동적으로 돼 있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아예 녹음 기능을 꺼놓거나 아니면 녹음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아이폰으로 교체하는 걸 검토하고 있다. 이거 이준석 대표의 아이폰은 이게 자동적으로 녹음이 되는 거라 이거죠. 근데 문제는 이것이 녹취록이 공개됐습니다. 이 녹취록 공개에 대해서 보좌진은 자기네들이 실수로다가 녹취록이 공개됐다고 하고 있고, 나중에 말썽이라니까 이준석 대표는 녹취록 자체가 없다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실제로 흘러다니는 녹취록 내용을 보면 이미 이준석 대표가 기자들이 한 60여 명이 어떤 대화를 나눴냐고 했을 때 이러이러한 대화를 나눴다고 취재에 응해서 발언한 내용하고 같습니다. 새로운 내용이 없어요. 그냥 녹취록이라는 게 나왔다는 것이지. 그 다음에 이준석 대표는 또 원희룡 지사와의 그 통화 내용도 그것도 이번에는 녹취록을 정식으로 본인이 공개를 했습니다. 아까 거는 보좌진이 실수로 했다고 하고 있고 이준석 대표는 아니라고 하고 있지만, 이번 거는 원희룡 지사하고 통화한 내용은 공개를 했습니다. 왜 공개했느냐? 원희룡 지사가 저거 정리된다고 할 때 여기 저거라는 것이 윤석열 총장이라고 주장을 하니까 이준석 대표는 그게 아니다. 제가 녹취록을 공개할 테니까 시청자분이나 유권자분께서는 알아서 판단해달라고 하면서 그건 공개를 한 겁니다. 자기 주장이 옳다고 얘기하려고 하는 거죠. 자, 다시 정리를 하면은 이준석 대표는 윤석열 총장하고 통화한 것도, 그리고 원희룡 지사하고 통화한 것도 녹음을 한 겁니다. 그리고 윤석열 총장과의 녹취는 보좌진이 공개했고 실수로 공개했다고 그랬고, 이준석 대표는 녹취록이 없다고 부인했는데 내용은 새로운 게 없습니다. 원희룡 지사와 이준석 대표 간의 통화는 원희룡 지사가 먼저 폭로하듯이 공개를 했고, 그런데 그 내용이 틀렸다고 하기 위해서 이준석 대표는 녹취록을 공개한 겁니다. 자, 그런데 사실은 원희룡 지사가 윤석열 총장 쪽에 권성동 의원과 통화했다든가 이준석 대표하고 통화했다는 사실은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모르기 때문에 무슨 내용을 통화했는지 아니면 공개를 하라고 요구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거를 원희룡 지사가 자청을 해서 공개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권성동 의원하고 한 것도 그렇고 이준석 대표하고 한 것도 이런 식으로 공개를 한 거예요. 누가 통화했는지 어떻게 합니까? 그걸 공개하라고 한 것도 아니고 왜 또 어떤 통화 내용이냐 묻지도 않은데 본인이 알아서 한 거예요. 이준석 대표가 공개한 거하고는 상황이 다르다 이거죠. 이거를 거기는 좀 몰려서 이게 아니다 뭐 거짓말 부인하고 이런 거를 했는데, 원희룡 대표는 누가 묻지도 않는데 공개를 했다 이거죠. 자, 내용면에서 또 보면요, 이 원희룡 지사는 이준석 대표가 말하기를 그거 정리된다고 했을 때 그거는 윤석열 총장을 가리킨다라고 확신에 차서 원희룡 지사는 주장을 했는데, 이준석 대표는 거기서 얘기하는 그거는 윤석열 총장이 아니라 당 내부 갈등이다. 갈등이 정리된다는 뜻이다. 이제 그것이 마무리된다는 뜻이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말이 맞다라고 하는 걸 알리기 위해서 녹취록을 공개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그 녹취록을 이제 공개가 많이 좀 보도도 됐습니다만, 읽어본 사람들 중에는 아니 윤석열 총장을 의미한다면 그거라고 표현할 수 있냐, 그 사람 또는 그분 또는 윤 후보 또는 윤 총장 이런 식으로 호칭했겠지 어떻게 그 사람을 보고 그거라고 했겠느냐, 듣는 걸 알고 둘이 통화를 했지만 이런 사람들도 많습니다. 근데 이거는 논란이 있기 때문에 누가 옳은지 그런지에 대해서는 뭐 넘어가기로 하고요. 자, 일상생활로 한번 돌아가 봅시다. 누굴 더 피하고 싶은가의 원래 얘기로 돌아가 보면, 누가 더 인간적인 신뢰감을 안줍니까? 녹음이 자동적으로 됐는데 문제가 되니까 녹취록이 공개된 것하고, 아무도 통화 안 주는데 나는 쟤하고 통화했는데 이렇게 말하더라고 하는 거하고, 그것도 좋은 얘기도 아니고 누군가가 있든 폄하하는 얘기인데. 자, 그러면 원희룡 지사는 왜 누가 요구도 안 하는 걸 이렇게 자청해서 고자질하듯이 하는 걸 이렇게 잇따라 하는가? 처음에 원희룡 지사는요, 지난 6월에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앞두고서는 이준석 대표에게 굉장한 호의적인 발언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이준석 대표가 당선되니까 내일처럼 기쁘다고 했었습니다. 근데 그가 돌변을 한 거예요. 왜 그랬을까? 주변의 시각은 원조 소장파로서 개혁성 이미지를 갖고 있고 비교적 나이도 많지 않은 원희룡 지사인데 30대 이준석 대표가 정치 중심부에 들어서면서
당내 입지가 확 뿌리를 내리니까 상대적으로 원희룡 지사 입지가 좁아져서 이 폭을 넓히려고 하는 의도가 아니었겠냐는 분석이 있습니다. 이렇게 운신폭이 좁아졌는데다가 지금 대권주자로 나왔지만 지지율이 만 1%대나 이렇게 왔습니다. 아무리 넘어도 아마 3%도 안 될 겁니다. 이런 추세로 간다면은 이 많은 후보들 중에서 일단 8명으로 컷오프하고 8명을 다시 넷으로 컷오프하는 이런 때에 4강조차 오르기가 쉽지 않게 돼 있다. 자, 왜 그러냐면 윤석열 총장이 있죠. 최재형 감사원장이 있죠. 홍준표 의원이 있죠. 유승민 전 의원이 있죠. 이거 쉽지는 않다 이거죠. 올라갈지도 있을지 모르지만. 이런 상황인데 아무리 뛰어도 지지율이 오르지 않으니까 1위 주자인 윤석열 총장을 상대하는 것처럼 하거나 아니면 이준석 대표하고 대립하는 구도를 만들어서 이 반전을 꾀하는 일종의 노이즈 마케팅을 하는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옵니다. 어제는요 그러더니 윤석열 총장이 저한테 무릎을 꿇고 큰 틀에서 제게 협조해야 하는 위치로 오게 될 것이다. 제가 대통령 되면 윤석열 총장은 법무장관으로 쓰려는 생각을 하고 있다. 이건 역시 글쎄요 그렇게 될까 주목도를 높이려고 하는 발언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또 하나는 이준석 대표를 차차에 흔들어서 몰아내고 자기가 대표가 되느냐 아니냐 이런 해석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건 뭐 좀 안 맞긴 합니다만은. 그런데 이와 같이 한다고 해서 예를 들면 누구하고 대화했는데 저 사람이 말했다 이렇게 하고 한 것이 사실 여부의 논란도 있지만 이런 행태 아무도 얘기하는데 이렇게 행태가 과연 그렇게 갖고 지지율이 올라갈지는 저는 의문입니다. 적어도 대권을 꿈꾸는 지도자라면은 그것도 나이가 21살이나 어린 사람을 상대방이 이준석 대표가 조용히 만나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너 이런 뜻으로 얘기한 거냐. 설득도 하고 논의도 해보고 그게 의사가 그런 의사가 아니었으면 확인하면 되는 거고 그렇게 하고 설득도 해보고 좀 논의도 해보고 탄로도 보다가 그래도 이준석 대표가 의사를 굽히지 않다면 자 그러면 이런 거면 나는 아무리 사적이 되어야지만 공개할 수밖에 없다라고 경고를 하고서 폭로했던가 했으면 좋은데 이런 식으로 부방비 상태인데 기습적으로 뒤통수 치듯이 언론에 공개하고 상대가 부인하니까 기자회견까지 해가면서 또 공격을 하는 이거 유권자들에게 저는 어떻게 빌질지 모르겠습니다. 결국은요 원희룡 지사가 얘기하고자 했던 내용은 가려졌거나 그건 논란 속에 있는 것이고 아까 저거를 사람을 저거라고 했겠느냐는 부분입니다. 원희룡 대사는 둘이 나온 대화를 언제든지 발설할 사람이라는 인상만 각인이 되어 있습니다. 터놓고 비밀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대화한다 하더라도 표현에 엄청 신경 써서 대화를 해야 될 겁니다. 아마 이미 이 이준석류로다가 이 원희룡 지사하고 통화한 사람들은 저 원희룡 지사가 저거 언제 어떻게 발설할지 몰라서 은근히 신경 쓰이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아마 만약에 이런 사람이 여야 간에 편이 갈려서 같은 당이 아니라 갈려서 협상을 하게 되면은 거기서 무슨 얘기 미주알 고주알 조구받은 거 이거 공개되면 어떻게 했습니까? 아마 생중계하면 협상을 해야 될 겁니다. 오죽하면은 민주당 국민의힘의 다른 대권 주자인 하태경 의원이 대통령이 되겠다는 사람이 사적 통화 내용을 공개하는 건 나 세계 탑 토픽에 나올 만한 상식의 행동이라고 비판까지 했습니다. 이준석 대표도 문제인 건 전제로 하면서 그렇지만 이제 원희룡 같은 국민의 사람이 이렇게 자기네 당 내에서 통화를 하면서도 이것이 공개가 됐으면 여야 간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아마 국민의힘이나 여야 간에 소통의 벽이 만들어질 겁니다. 새로운 벽이. 야 이건 무서워서 못하겠다. 차라리 여러 사람 앞에서나 얘기하든지 적어가 뭐 얘기해야지. 그리고 공개할 건지 안 할 건지 물어보고 해야지. 다짐을 받고 하든지. 결국은 정치는 더 천박해지고 척박해지고 불신풍전은 확산될 걸로 봅니다. 누가 옳으냐 그러냐를 떠나서 누구에게 지금 당장 이익이 되느냐 손해냐를 떠나서 그거랑 과 별개로 이번 일로 해서 원희룡 지사는 신뢰자산을 크게 잃었고 향후 정치 행위에서도 이것이 유무용으로 장애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댓글과 좋아요와 구독 신청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